네, 안녕하세요. 헬렌북클럽 대표 헬렌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책을 다루고 있고 또 가장 많은 학생이 듣고 있는 Readers Club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 때 목표는 굉장히 명확하고 단순했습니다. 네, 한 주에 한 권의 책을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씹어먹게 하자. 네, 그게 이제 목표였고요. 그렇게 모든 프로그램이 구성되었고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사실 저희 때보다 아니면 그 다음 세대보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영어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행복한 거죠. 예, 컨텐츠 많아져가지고 볼 수 있는 것들 많고 환경이 좋아졌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읽고 휘리릭 넘기고 탁 덮고 이런 식의 좀 급한 독서 습관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책을 읽었는데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아닌지 굉장히 헷갈리는 상태에 많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책을 읽고 코에스 푸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많이들 하는데 그 아이들이 오면은 실제로 이해한 것과 그 책의 수준과의 그 갭이 너무나 커가지고 저희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근데 이건 저만의 그런 느낌, 뭐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부모님들께서도 선생님 저희 아이가 어디까지 읽었는데 그런데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우리 아이들이 뭐 휴식 같은 독서, 즐거운 독서, 그리고 또 빠르게 하는 독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간식 먹듯이 또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리더스 클럽에서는 조금 베이스를 약간 단단하게 다지는 그런 형태의 책 읽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비유를 하자면 먹을 것을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밸런스가 완벽한 정말 필수 영양소를 다 가지고 있는 완벽한 식단을 잘게 부수어서 꼭꼭 씹어서 우리 세포 속으로 다 스며들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아이가, 그래, 좀 책을 급하게 읽었지, 많이 읽는데 제대로 안 읽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어떻게 이제 하면 좋을지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 드릴 수 있게 안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주일에 한 권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일로 설명드리는 게 아마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는 월요일에는요, 저희 아이들이 간단하게 독서 가이드 영상을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급하게 책으로 확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책과 관련된 어떤 주변의 사실, 배경 지식 또는 작가님에 관한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받아들인 상태에서 책을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어휘 리스트를 가지고 이제 거기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책을 자연스럽게 반복을 하게 될 텐데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루하지 않은 반복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단어를 계속해서 만나게 될 거예요. 어휘 습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최소한 8번 이상 책에서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같은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그 단어도 뜻이 여러 가지잖아요. 최소한 8번 이상을 만나야지만 우리가 이제 뇌에서 인식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그 단어가 흡수가 제대로 되려면은 책을 읽어서 단어를 알게 되었어라는 말을 하게 되려면 사실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반복을 위한 장치들이 몇 가지 있고요. 그래서 첫날은 그렇게 어휘 점검해보고 책을 읽고 아이들이 읽은 횟수만큼 이모티콘을 콕콕콕콕 눌러지거든요. 그 귀여운 아이들은 좀 맑은 아이들은 기모티콘을 너무 누르고 싶어서 책을 또 많이 읽기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자, 그리고 화요일에는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제 읽은 책을 잘 이해했는지 온라인 학습을 하면서 코र्스를 하는데 약간 느낌에 뭐 공부를 한다기보다 약간 게임한다, 논다 이런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애들이 재밌어 하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은요, 이렇게, 우리가 뭐, 네, 이제 폰으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패드로도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일단 자세를 이렇게 공부하는 자세에 조금 처음에 세팅을 해주세요. 이렇게. 예, 맥북이라던가 아니면 PC를요. 그래서 조금 앉아서, 우리가 매일매일 책을 읽고 뭔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루틴이 좀 자리를 잘 잡아주려면은
네, 몸이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환경 설정. 예, 앉아있는 자리, 책상 이런 것들. 그래서 조금, 공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신체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제 정말 책을 잘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선생님이 미리 이제 질문이 녹화가 되어 있어요. 영상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거기에 맞게 pause 한 다음에, 네, 내가 말하고, 계속 녹음하는 거죠. 다 말했으면 다시 플레이 해가지고 선생님 질문 듣고 다시 퍼우즈하고 그리고 또 내가 답하고 이걸 해서 질문과 답을 선생님이 바로 앞에 계시진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아이들이 약간 앵자이어티가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학 이론 중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앵자이어티가 너무 높으면은 잘 시도 자체를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조금 약간 샤이한 경우에는 클래스룸 안에 친구들이 많이 있거나 선생님 너무 가까이 계시면 아이들도 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녹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연습도 되고 리허설도 하고 이제 과제를 내게 되는데 이 시간이 보통 녹음해 보면 한 1분에서 2분 사이거든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는 정말 소중한 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제 어학원이나 동네 영어학원에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서 1시간을 만약에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80% 정도는 선생님의 렉처일 거예요. 선생님께서 말씀 많이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20% 정도는 대화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질문이 만약에 10개였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8명 또는 12명 사이에 집단에 있을 텐데 평균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기회는 10개 중에 하나 정도이거든요. 실제로 1시간 수업을 들어도 그 안에서 아이가 직접 자기 목소리로 다 말할 수 있는 것들은 길이를 재면 사실은 1분이 넘지가 않아요. 예, 제가 왜 이렇게 잘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좀 오래전에 사립초등학교에서 그러니까 교실 환경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영어 수업, 이머전 수업도 했고 그 외에도 다른 환경에서 뭐 여러 기관에서 많이 가르쳐 봤는데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발화를 할 기회가 없고 특히 조금 이렇게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간의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약간의 프레셔를 느끼는 아이들인 경우는 더더욱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짧은 1, 2분간의 과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매주 반복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거 하나를 녹음하기 위해서 그 전에 리허설 몇 번 거치거든요. 저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한 번에 찍지 못해요. 조금 더 다시 잘해봐야지. 다시 찍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도 말하기 연습을 그렇게 하면서 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는 과제 가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누긴 했는데요. 말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하는 내용을 써가지고 외워가지고 말하는 거 아니고요. 네, 내가 해야 될 핵심 어구가 딱딱딱딱 키워드는 쓰라고 하거든요. 정해져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실시간 내 머릿속에서 나의 뇌가 프로세싱을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말하기를 잘하는 거죠. 정해져 있는 거 외워가지고 잘하는 거는 실제로 말하기 능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과제를 할 때 아이들에게 키워드만 쓰고 그 다음에 말을 순간순간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기를 권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제는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그냥 열심히 해서 대답을 충실히 전달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뭔가 하나 틀렸어 다시 해야 돼 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 이렇게 뭐 짧은 1, 2분짜리 영상이 크게 뭐가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어머님들이 정말 끝도 없이 제보를 주세요. 왜냐하면 선생님 저희가 모르고 우연히 예전에 1년 전 영상을 들어봤어요. 왜냐면 이게 구글 드라이브에 그게 다 쌓여 있거든요. 아이들 과제가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하면 너무 못해서 놀랐어요. 1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하는 수준을 막 되게 잘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1년 전에 걸 들어보니 지금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랑비에 막 이렇게 젓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가랑비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굵은 물을 부어서 콩나물 자라듯이 부어 담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이제 소중하게 과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목요일, 금요일에 하는 과제가 있는데 독후 활동을 해요. 지금 저희가 아이들하고 책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월요일 날 책을 몇 편 읽고 화요일에 또
손에 가요. 책이요. 수요일에 대답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시 펴봐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보더라도 부분 봐야 되고요. 자, 목요일, 금요일 과제하면서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반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목금에서는 한 주는 스피킹을 하고 한 주는 라이팅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제 제가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기초해둔 목표는 뭐냐면요. 하나의 책을 읽었다면 그 책에 대해서 최소한 1분 이상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또는 한 페이지 이상 글을 쓸 수 있어야 된다요. 그런데 물론 이제 레벨이 낮은 경우에는 좀 귀엽고 편안하게 좀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겠지만 점점 이렇게 올라가면서는 그 정도 역량이 되도록 키워지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과제 자체는 그냥 분량이 작은 것 같고 책도 한 권인 것 같고 그렇긴 하지만 이거 자체에서 저희가 막 진짜 에센스로 완전 초농축해가지고 그것을 아이한테 부어주는 거고 아이도 그것을 막 계속 뭐랄까 약간 비유하자면 이렇게 사골국을 이렇게 우려내듯이 그렇게 한 주간의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충분히 소화가 되고 넘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 과제 목요일 금요일 하는 독후활동 과제를 뭐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많이 봐왔는데 완벽주의자가 오히려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 의지가 부족해요. 약간 내려놓고 나는 성실함으로 그러니까 규칙적인 성실함으로 이것들을 해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첫 주랑 둘째 주에 너무 힘주는 친구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과는 상관없이 너무 잘하고 싶은 이런 경우가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걱정되고 많이 염려돼요. 너무 의지에 불타기보다는 왜 우리는 열정을 잘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일을 할 때 그것을 신경 쓰는데 초반에 막 타올랐다가 사그러드는 그런 열정은 열정이 아닌 거죠. 열정은 관리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내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나의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책을 읽고 말하고 쓰는 것들이 계속 일상화되고 루틴화 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핵심이고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잘 거친 아이들은요, 굉장히 진짜 기초가 너무 단단해서 그 다음 단계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 가가지고 이제 에세이를 쓴다거나 아니면 스피치를 한다거나 이럴 때 진짜 조금 편안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북클럽에서 쭉 성장해서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이 이미 이제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이제 북클럽에서 조금 어려운 단계부터 시작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굉장히 좀 많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너무나 소중하고 굳이 뭐 선수들 운동하는 거에 비유하자면 축구 선수들이 뭐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기초 체력을 먼저 쌓듯이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을 통해서 우리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경험을 아이들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